예, 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학군지 분석의 끝판왕 심정섭 더 나음 연구소 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2023학년도 대학 입시가 공식적으로 끝났죠. 네.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올해 입시 어떤 대입의 경향성 그리고 앞으로 예측 좀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올해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를 비롯해서 상위 16개 대학이 동시를 40% 늘리는 가운데 그럼 어느 학군이 좀 제일 유리하겠느냐? 네. 또 그런 이제 입시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겠느냐? 이제 다른 대학이나 이제 의대 결과가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대는 일률적인 통계를 이렇게 뽑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서울대는 이제 국립대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정감사 때 뭐 최종 등록 현황도 달라. 그러면은 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입시 결과를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종 이제 서울대 등록 현황 중복합격 포함해서 뭐 몇 명 이렇게 합격했다 그런 게 아니라 최종 이제 의대로 빠져나가고 등록한 현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전히 그 학군 중에서는 대치동 학군의 영향력이 좀 크다라고 하는 게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대구 수성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역시 또 수능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의대 선호도가 좀 높아서인지 서울대 합격자 최종 등록자들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네. 또 뭐 특징적으로 하나 더 말하라고 그러면 분당이 낙생고등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당 최고의 네, 일반고. 최고 일반고라고 보통 하는 낙생고등학교가 전국 일반고 가운데에서는 대치동에 있는 숙명여고나 우리 단대부고를 제치고 일반고 가운데 1위를 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가 24명 나왔는데 수시 1명, 정시 23명, 최종 등록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전히 분당은 고등학교 학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뭐 수지라든지 광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는 상위권 자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런 입시 결과들이 좀 말씀하셨다시피 이 낙생구가 정원이 한 250명 안팎이면은 네. 정원의 10%가 서울대를 갔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낙생고에서 2등급 아니면 서울대나 의대를 현역으로 거의 간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고라는 걸 봤을 때 이 뺑뺑이 돌아서 가는 친구들인데 평준화인데도 그런 거죠. 엄청난 친구들이 이 뺑뺑이를 타고 들어가는 거네요. 이런 이제 100위권 학교라든지 이 정도 급이면 내신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고3까지 가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낙중대라고 하거든요. 낙생고, 그다음 분당 중앙고, 분당 대진고 이런 거 낙중대라고 이제 보통 거기서는 이제 부르는데 또 서영고등학교도 그런 의대가 강하고 또 정시가 강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학교를 피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중학교 때 본인이 고등학교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뭐 자신 있게 한번 써보고 안 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분당이 좀 고등학교 학군에서 계속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특목 자사고나 이런 100위권 일반고가 안 됐을 때도 갈만한 일반고가 그래서 이번에 분당고등학교가 100위권에 들었거든요. 예. 분당고등학교는 서울대를 합격자를 7, 8명 내는 그런 꾸준한 학교는 아니었어요. 보통 한 3, 4명 정도 뭐 나오고 또 의대도 뭐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200위권 학교로 봤는데 분당에서는 이렇게 그런 좀 그 해의 배정 연환에 따라서 좀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언제든지 100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늘푸른고라든지 그다음에 야탑고라든지 지금 이번에 또 이름이 오른 태원고라든지 이런 200위권 풀이 또 많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두산인가요? 화수분 야구팀에서 그렇죠. 화수분. 네, 1군이 빠져나가서 부상 선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2군의 그 풀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분당이 약간 좀 또 우리 신도시 학군 중에서는 그런 의미를 갖는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그 낙생고 얘기 좀 해봤고요. 네. 이거 외에 이제 올해 정시 비중이 좀 올라가면서 네. 뭐 자사고나 영재고, 뭐 외고 이런 곳과 일반고 사이에 희비가 좀 엇갈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큰 영향으로 예상됐던 게 사실은 서울대나 뭐 이런 상위권대가 정시를 40% 늘렸다라고 하는 거는 수시에서 10에서 20%를 빼다가 정시로 갖다 준 거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시 경쟁력이 있는 자사고라든지 자사고 측면에서는 수시 위주의 자사고가 전 뭐 입시 결과랑 좀 비슷하게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특목고 중에서 수시 위주로 선발을 많이 그 합격을 많이 시키던 학교가 외고하고 과고였죠. 외고 같은 경우도 정시 합격자가 없기 때문에 수시
수시 합격자는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에서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일외고 같은 경우는 25명이 최종 등록을 했는데 정시 합격자가 0명. 다 수시로 한 거예요? 다 수시로 갔죠. 25명. 야. 한영외고는 26명이 이제 최종 합격인데 19명이 수시고 네. 7명이 정시. 근데 이 정시는 이제 재수일 학생이 되겠죠. 아니면 현역인데도 본인이 내신이 안 좋아서 뭐 정시에 올인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외국어에서는 커리큘럼의 3분의 1 정도가 수능에 나오지 않는 외국어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역이면서 수능 준비를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다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안양외고 같은 경우 14명이 서울대 최종 등록을 했는데요. 14명이 다 수시고 그렇군요. 과천외고 11명이 다 수시고 고양외고 10명이 다 수시고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외고들은 사실은 수시에서 나는데 이제 예외적인 학교가 하나 있죠. 대원외고라고. 네. 대원외고는 53명이 최종 서울대 등록을 했는데 수시가 28명. 그다음에 정시가 25명. 상당히 많이 보냈네요, 정시로. 대원외고는 외고에서도 사실 언어더 레벨이라고 봐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정시 경쟁력, 그 학생들이 좀 탁월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재수를 해서도 본인이 수능 최상위 점수를 낼 수도 있는, 만약에 현역에서 내신에 밀렸다. 근데 지금 만약에 28명이 수시로 갔으면 외고도 보통 정원이 250명이거든요. 네. 2등급. 웬만한 좀 대원외고 레벨에 아니면 한영외고 레벨에서 그 내신 2등급 선이면 현역으로 서울대를 가는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현역으로 만약에 대원외고 같은 데서 3등급, 4등급이었다 그러면 재수를 해서도 본인이 정시로 올릴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과거가 이제 변수이지 않습니까? 과거가 전년도에 비해서 합격자 규모가 좀 줄었거든요. 줄었어요? 예, 전년도는 수시 73명, 2022년 최종 등록자 기준 정시 19명에서 92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72명으로 20명이 줄었죠. 그리고 과거는 전형적으로 사실은 정시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과거도 커리큘럼상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희한한 게 영재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영재고도 대부분이 이제 수시로 서울대를 가고 안 되면 카이스트 포항공대 대부분 이제 그런 진로로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그 영재고에서는 서울과학고하고 경기과학고에서 정시 합격자가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명이었는데 올해 22명, 경기과학고는 6명에서 11명으로 5명 늘었습니다. 네. 이거는 본인이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가려고 틀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현역이면서도 그냥 다시 한번 의대 때문에 이 수능을 봤을 수도 있는데 영재고 내에서도 최상위 영재고와 또 다른 영재고 내에 간의 미묘한 또 차이도 좀 나타난다. 대부분은 이제 다른 영재고들은 거의 다 수시로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반적으로 좀 그 카테고리화를 한다면 정시 비중이 확대된 이후에 입시 결과를 열어보니까 일반고와 영재고, 자사고, 외고 사이에 뭐 어디가 좀 더 우위를 보였다, 뭐 이렇게 조금 그 가르마를 탈 수도 혹시 있을까요? 총평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수시 비중이 줄어서 타격이 예상되었던 뭐 외고나 과고의 그런 좀 전체 합격자 비중이 좀 줄었다. 자사고는 수시 위주로 가던 학교들은 비슷하고 정시 위주로 많이 보내던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합격자가 확실히 는 학교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휘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 합격자가 작년에 29명이었는데 올해 40명으로 11명이 늘었죠. 그 덕분에 휘문고등학교가 작년 서울대 최종 합격자가 32명이었는데 지금 43명으로 11명이 또 늘었죠.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우리 뭐 서울이나 수도권, 뭐 지방 주요 학군별로 입시 결과로 보는 어떤 학군지의 희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지역이 이제 대치동인데 올해 대치동 같은 경우는 입시적으로 대치 학군 전반적인 상황에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우선은 정시가 40% 느니까 가장 그 걱정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뭐 특목 자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이 강남급 전국 100위권의 그런 고등학교를 가면 면학 분위기는 좋고 다들 열심히 하고 뭐 그런 분위기는 되는데 내신이 5, 6등급으로 밀리면 비학군지에서 1등급 받고 수능 최저 맞춰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더 재수 삼수를 해서도 좋은 대학을 가기가 힘든 그런 이제 입시의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갈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상황이었는데 상위권 대학이 내신을 정시를 40%까지 늘려준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으면 내신 1, 2등급을 포기하고라도 수능 대비력이 되는 면학 분위기가 되는 그런 데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치동 쏠리면서 더 생길 가능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대 좀 선호 분위기도 하면서 점점 이제 수능 비중이 더 강화가 되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최근에 그거에 불을 지른 게 그 교육부 장관께서 고교학점제 되면서 1학년 때는 상대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2, 3학년 이후에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겠는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절대평가를 하겠다.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특목자사고나 100위권 일반고에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더 이제 대치동에 그 불을 붙일 줄 알았는데 실제 이제 올해 이번 겨울방학 전월세 상황을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전월세 이주 수요가 감소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긴 하는데요. 예측되기로는 대치동 학군으로 안 갈 이유가 없었는데 오히려 뚜껑 열어보니 대치동으로 가는 수요가 확 줄었다. 좀 시선한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교육적인 어떤 이슈가 생기면 정시가 40% 는다든지 입시제도가 바뀐다든지 그러면 이제 맹모들 대치동으로 이동. 그렇죠. 맹모들 뭐 이런 이제 언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대세가 이런데 그런 불안 요소들이 많은데 학군이나 부동산 상황하고 교육적인 이슈랑 이렇게 맞물려 보면 커플링 되는 상황이 아닌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확실히 학군이나 부동산은 경기 영향을 더 많이 타거든요. 그래요? 네. 우선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내가 사는 집이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금리 부담이 있죠.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고 뭐 흔쾌히 내가 원하는 대로 축축 빠져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남들 거의 안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움직일 필요 있나? 뭐 이런 어떤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 아파트가 그 도곡 렉스리지 않습니까? 3,200세대고 그래도 좀 새 아파트에 속하고 지하주차장도 있고 전년도 겨울방학 때 매매는 빼고요. 매매는 별로 또 투자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전월세만 순수하게 작년이 그 전월세 거래량이 172건이었습니다. 전평수 통합해가지고 근데 올해 94건으로 78건이 감소했어요. 45.3% 감소했죠. 거의 반토막이네요. 네, 반토막이죠. 음마아파트는 4,428세고 분당의 전세 정도로 충분히 사실은 대치동을 입성할 수 있는 때문에. 네. 근데 전년도에 359건의 전월세 거래량이 있었거든요. 올해 지금 동기 비교 12월 1, 2월 겨울방학 정산을 해보니까 179건으로 180건 감소했고 50.1%가 감소했어요. 교육적인 호재는 이렇게 많고 또 대치동으로 와야 될 이유는 더 많고 전세가도 더 싸졌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심리적인 요소들, 경제적인 요소들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못 옮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다들 학군 따라 이사 간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학군이 이사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확히 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과연 진짜 그런가라고 하는. 근데 그럼 대치동이 이렇게 거의 반토막 났으니까 목동이나 분당도 마찬가지겠느냐 또 이렇게 또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목동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목동 5단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848세대거든요. 전년도에 겨울방학 때 77건의 전월세 거래량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12월 1, 2월에 59건으로 18건 감소했습니다. 좀 줄긴 줄었네요. 줄긴 줄었죠. 24.4% 정도 감소했고요. 근데 분당이 더 좀 상징적인데 분당의 푸른마을 순회동에 있는 전년도에 92건이었는데 올해 82건으로 10건 빼기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10.9%. 이거는 거의 별반 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치동은 사실은 우리 다 들어가려고 그래도 약간 겁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입시 결과 잘 나오는 건 아는데 우리의 거기 가서 혹시 들러리 쓰는 거 아닐까? 적응 잘할 수 있을까? 적응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스트레스만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고 안 옮긴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이런 수요는 있는데 사실 분당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이제 수지라든지 아까 동탄이라든지 광교라든지 이런 데서 특목자사고 안 됐을 때 우리 일반고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사실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옮길 거 생각했으면 그냥 조금 더 보태서 경기 안 좋더라도 옮기자 라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또 있다. 이런 좀 질적 분석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